이렇게 좀 거만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식품 첨가물이 뭐야?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뭐 어묵이라든지 무슨 뭐 두부라든지 이런 것만 사러 가도 막 우리 거는 뭐 어묵 첨가물이다 5개는 안 넣었어요. 우리 뭐 칠무 첨가야 7개는 안 넣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일단 칠무 첨가라고 그러면 어묵 첨가보다 좋아 보이고. 식품 첨가물이 뭘까요? 식품 첨가물은요 사실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 식품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두 가지의 적 때문에 우리가 식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뭐냐면요, 하나는 미생물, 또 하나는 산패 또는 변패입니다. 미생물은 잘 아시죠? 음식을 가만히 놔두면 적절한 어떤 조건만 맞춰주면 미생물들이 와가지고 걔들이 대신 먹어버려요. 또 한 가지는 상패죠. 상패는 뭐냐면 가만히 음식을 놔두면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또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식품에 뭔가를 집어 넣어줘야 돼요. 바로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예요.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지금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뭐를 써서 이렇게 보존을 했냐 하면 설탕에 절여서, 또 소금에 절여서. 설탕에 절인 게 대표적으로 잼 같은 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염장을 해서 뭐 젓갈도 만들고 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미생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른 미생물이 그걸 못 먹게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요거트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뭐 발효식품은 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현대에 와가지고 식품과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넣으면 이제 이런 식품에 변질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많은 양을 썼는데 이제는 특정한 어떤 물질을 넣으면 효과적으로 그런 식품이 변질이 되거나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만 집어넣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라는 걸 넣게 되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식품이 변질이 되는 거를 좀 늦춰가지고 보존 기간을 길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식품의 색깔이 또 안 예쁘면 잘 안 먹잖아요. 식품에 좀 예쁜 색깔을 내주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하고 기름하고 안 섞이는 거를 마요네즈처럼 잘 섞일 수 있게 해주는 유화제 같은 그런 역할. 식품 첨가물을 넣었을 때 그런 것들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에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건강 이야기할 때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가지고 얘기할 때 항상 무슨 얘기하죠? 이건 미국에서 FDA가 GRAS로 인정을 해준 식품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GRAS라는 거는 그냥 뭐 사실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식품 성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허용이 된 게 3,000가지가 넘거든요. 3,000종이 넘는 식품 첨가물은 전부 다 GRAS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다. 안전하다는 거는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썼을 때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식품 첨가물은요, 사용하는 그런 허용 범위를 굉장히 정부에서 엄격하게 정해놓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식약처가 진짜 엄격해요. 아질산염의 허용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거조차도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에 깐깐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업체에서 쓰는 거는 허용이 된 양의 1, 20% 이렇게 적은 양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들이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을 구입을 해서 뒷면에 있는 그 성분 표시된 데를 쭉 읽다 보면 식품 첨가물이 우리가 잘 이름이 친숙하지 않은 그런 화학 물질들로 적혀 있는 건 맞아요. 친숙하지 않으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맨 앞에 적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뒤쪽으로 적혀 있어요. 뒤쪽으로 적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조금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은 양밖에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에 이제 무슨 뭐 이산화황이 들어있다, 설파이트가 들어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뭐 이산화황이나 설파이트에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대개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이런 것들은 자연에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존재를 하고요. 내추럴 와인을 만들 때도 발효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요. 심지어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도 이걸 또 만들어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허용되어 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굉장히 깐깐하게 기준을 정해놨고 그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아주 소량만 사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